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입니다. 6월이 됐어요. 오늘이 벌써 6월 3일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시간이 빨리 가죠. 제가 주말 동안 이 출근길 뉴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았거든요. 일단 너무 양이 길어서 잘 안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톤이 너무 좀 모노톤이다 라는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출근길 뉴스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많은 기사에 읽다 보니까 그걸 다 다루고 싶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정말 핵심 내용들만 짧게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더 함축시켜서 담고 그리고 톤도 조금 올려보려고 하니까요. 이번 주도 출근길 뉴스 잘 들어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확전일로에 놓인 미중 무역 전쟁에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쇼크까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1% 떨어진 24,815.0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32% 밀렸습니다. 2,752.06포인트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51%나 폭락하면서 7,453.1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1% 넘게 밀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개장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영국의 런던 증시는 0.78% 밀리면서 7,161.7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1.41% 떨어졌습니다. 11,726.84포인트로 프랑스 캬크 지수는 0.79% 하락한 5,207.63포인트로 장을 끝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몰려왔던 외국인의 매수세로 연 이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커지면서 소폭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편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멕시코 관세 등 사건 사고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0.14% 오른 2,041.74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1.04% 크게 올랐습니다. 696.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나왔던 기사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0일부터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해 우리나라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멕시코만 항구인 베르크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멕시코산 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둘러싼 대화에서 미국의 의지에 고무됐다며 수일 내로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밀레니오 TV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서 최근 5년 동안 사용했었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 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매년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400만 명의 여행객, 그리고 71만 명의 미국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관류하는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인 3일,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본격적인 잠수요원 투입을 검토합니다. 중동 걸프에 배치된 미군이 이란을 겨냥해 1일 군사훈련으로 위력 시위를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우리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이란이 정상국가로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2일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두 번째 백서를 펴냈습니다. 중문을 비롯해서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출간된 백서는 2018년 2월 협상 개시 이후 매우 큰 진전이 있었지만 수차례 곡절을 겪었다며 매번 미국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며 공동인식을 위배했기 때문에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엄중한 좌절은 완전히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1일 세계 팝 공연의 성지로 불리는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입성한 데 대해 외신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BTS의 이번 웸블리 공연을 K-팝이 명실공히 세계 팝 음악 시장의 주류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보험 판매 채널인 독립법인 대리점을 의미하는 GA가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사들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룡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선두권 GA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투자자 관심을 받으며 단순 보험 대리점 위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일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1분기 실적 둔화 원인이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 사장단과 회의를 열어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 환경과 대책을 점검하고 투자, 채용 계획 등을 직접 챙겼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국면에서 8개월 만에 회담을 갖고 국방교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꽉 막혀 있는 가운데 국방 분야부터 소통의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최악의 부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해지면서 수출 한파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고요.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인 무역수지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핵심 생산시설인 옥포조선소 현장 실사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60세인 정년에 대해 이제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관련해선 인상폭이 최소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업계의 유엔총회로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연차총회가 2일 서울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IATA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서울총회 의장으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선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2020년도 원력 요항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은 한 해가 평년보다 하루 긴 윤년이 되고요. 공휴일은 올해보다 하루 많은 67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번 주는 좀 적은 기간으로 들 테니까요. 많은 분들 그래도 시청해 주시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봐주시고 또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힘내시고요. 월요일 파이팅입니다. 내일 만나요.